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1월 마지막 날이고요. 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네, 이번 추석은 더 길더라고요. 역대급인 것 같은데, 네, 모르셨던 분들 계획 미리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딱히 추가할 말은 없는데, 네, 텔레그램에 다 공유를 하긴 하는데, 텔레그램을 안 들어오시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번에 댓글을 보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떤 매매가 있었는지, 또 관점 변화는 없는지 간단하게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 네, 요약 드리자면은 음, 비트가 99K, 100K 10만 달러를 살짝 깼을 때 요 꼬린 날이죠. 네, 총 현금 비중이 한 50% 정도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15%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니까 예전에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 50%까지 쭉 올렸을 때가 비트가 98K 때였더라고요. 예, 근데 알트들은 그 사이에 비트가 여기 위에서 횡보를 할 동안 알트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아더스 차트로 보면은 이 디센딩 차트를 그리고는 있는데 알트들마다 편차가 심하면서 이게 좀 이따가 알트들 몇 개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많게는 뭐 이 사이에 한 2주? 3주 동안 흐르기만 해서 마이너스 50%난 코인들도 있고. 근데, 어, 비중을 제가 많게는 안 들어가서 방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김프가 껴있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이전에 이게 한 달 동안 올랐고, 지금 거의 2달 동안 횡보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항상 상승은 짧고, 횡보는 길어요. 그래서 개미들이 오늘도 수익 내야 되는데 이제 조급해지면서 이 횡보장에 시드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가 그렇거든요. 비트를 보더라도 폭발적인 상승을 한 시기는 크게 봐도 이거 작게 보이지만 20%될 거고요. 크게 봐도 상승한 시기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횡보 기간이죠. 지금도 지금 여기 2달이 이 수준인데 이동안 또다시 많은 분들이 좀 갈려 나간 것 같아요. 특히 솔라나 에이전트 쪽으로 AI 쪽으로 탐험을 미지의 세계를 덱스로 탐험 떠나신 분들이 물론 버신 분들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90% 이상은 다 손실을 보신 것 같은데 그 횡보장이 참으로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보통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중간 이상은 가요. 그래서 이전에 요때쯤이었나? 솔라나 쪽에 폭발적인 장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하루마다 졸업 코인이 막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내가 무조건 다 잡을 수 있고, 확신해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트가 이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저도 관심 두겠지만, 아직까지는 딱히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없고, 트럼프 코인도 애초에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배 아픈 것도 없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신경을 끈 사람이 오히려 승자가 아니었나 생각은 하고 대신에 신경을 다 아무것도 안 썼더라도 자신의 포트폴리오 관리는 꾸준히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여기에서 시장이 끝나면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디까지 하락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는 매일매일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교정을 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더라? 델타 조정?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냥 비중 조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당장으로는 다음 주부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딱히 비트만 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고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1월 월봉을 보면은 결국은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장대 양봉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비트 1월 월봉입니다. 네, 비트가 1월 동안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시장은 메이저주로 투자를 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상승한 장이었다. 라는 얘기고요. 이게 비트가 하락장의 시작이었다면은, 시작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이었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였다면은, 애초에 빠져야 됐을 구간이 몇 가지 있었어요. 1월에 분기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가장 최근 이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때. 한 3번 정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결국은 80K 중반도 내주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초강세장이다. 비트 한정. 네, 그런 결과지를 우리는 1월 말에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쳤고, 네, 이때는 진짜 좀 공포였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공포였고, 네, 그래서 저도 91K에 매수를 했다가, 이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가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딥을 이번 주였나요?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99K에서 알트들을 좀 더 진입을 했고, 비중은 이런 식으로 알트 비중 4% 정도 올랐습니다. 대부분은 온도 매수를 했고요. 수위도 다시 진입을 했고, 버추얼은 제가 털렸습니다. 네,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 변동성. 버추얼이 아마 이전에 있었을 텐데, 여기 있었죠. 결국은 손절을 하면서 손실로 다시 시장을 나왔습니다. 네, 비트만 보면은 일단 뭐 거리낄 게 없습니다. 이 지지 리테스트를 우리는 솔라나에서 본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랑 비슷한데 항상 요거죠. 아이고. 네, 채널 상단을 뚫은 후에 리테스트 2번. 솔라나는 완벽하게 테스트가 더 단단하게 완료가 된 상태여서 한번 크게 쏜 다음 이날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까먹었는데 다시 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솔라나는 차트가 정말 깨끗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도 비슷한 상황으로 채널 상단을 뚫어낸 후에 한 번, 두 번, 또 세 번째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는 굉장히 깨지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처럼 더 지지부진하게 테스트를 한다면은 이 추세선 요거죠. 이것과 여기가 만나는 이 시기까지 한 번 더 테스트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보다는 훨씬 강하게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게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매수를 다시 진행을 했고요. 비트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명령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무조건 빠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냐? 그거는 아닐 확률이 높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장을 투자할 때는 별로 의심을 안 하잖아요. 얘네는 최고다. 얘네는 세계 일왕이다. 무한 우상향 할 거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코인보다도 더 강력하게 매수 관점으로 항상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완전한 메이저 주독 진입을 했다. 17년과 21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때보다 오히려 투자하기 가격은 제일 높지만 미래 보장성을 놓고 볼 때 훨씬 투자하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게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그 투자 계획을 세울 때 5년, 뭐 10년 뒤에 우리가 강남 부동산을 전혀 의심도 안 하고 돈만 있으면은 그냥 강남 사는 게 최고다. 부동산을 사는 게 최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기를 지나는
터닝 포인트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17년에 코인을 시작을 했지만 이때의 그 완전 사기, 폰지 사기에 비유되던, 물론 지금도 폰지 사기로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때도 저도 스캠이라고 생각했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코인이 계속 될까? 살아남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공존해 왔다면은 지금은 야 이건 망하진 않겠네. 예, 제도권으로 쭉쭉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더 코인 시장에 대한 확신은 커졌다. 다만 그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할수록 먹을 파이는 줄어드는 거겠죠. 당연한 겁니다. 모든 세상이 그렇죠. 강남부동산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리 알아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거뒀다면은 지금은 조금은 이런 식으로 먹을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상승률이 줄어든다. 네. 항상 시총이 커지고 나서야 대중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수위도 우리가 완전 신으로 추앙받다가 수위가 신이었죠. 딱히 뭘 한 것도 아닙니다. 수위가. 네. 근데 지금 이거 떨어지니까 다시 얘기가 없는데 수위를 이번에 다시 들어갔고요. 수위도 차트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뭐 외적으로 말하면은 텔레그램에 예전에 이때 놓쳤을 때 중간에 매도를 해서 여기 주면 럭키, 여기 주면 초럭키 라고 했었을 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쭉쭉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저는 엑시스를 했었고 상승에 대한 382가 며칠 전에 찍혔어요. 비트가 99K 가는 날일 겁니다. 이 다음날 되돌림으로 다시 내려올 때 매수를 진행을 했고 현재는 다시 보유 관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는 이제 딱히 걱정할 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기준은 여전히 가깝게는 97, 이 꼴이죠. 97.8K겠지만 사실상 이 채널 이 뚫은 지지선을 깨면은 그때 의심을 다시 하면 될 뿐이지 지금은 걱정할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관점이고요. 이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가 조금 시장을 이끌어줘야 될 타이밍이 다 온 것 같은데 이 매물대와 하락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까지 코앞입니다. 수렴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디센딩이죠. 보통 하락으로 보는 관점이 디센딩 차트의 특징인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여기서의 무빙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뚫어주는 걸로 보고 있고 뚫어준다면은 이거는 지금 1시간, 2시간 봉이 아니라 일봉에서의 추세선 돌파기 때문에 해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충 피보나치를 찍어보면은 최소 반등이라도 382, 최대 618, 1600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더롱도 가지고 있고 솔라나도 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한데 딱히 관점에 변동은 없습니다. 솔라나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 일봉에서의 상단 저항이 조금 세게 걸려 있죠. 제가 이거를 뭐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냥 제가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체크할 뿐이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사람도 차트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만의 기준에 의거한 차트들을 해석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인플루언서가 이번에도 최근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여기에서 솔라나는 조정이 끝났다. 솔라나는 조정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홀딩을 하겠다. 라고 뭐 한 100만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만 들은 사람들은 여기서 삽니다. 하고 이렇게 조정이 왔죠. 그러면 이제 그 인플루언서는 잘못된 거냐? 아니죠. 그 사람은 지나고 보면은 또 대응을 잘 해놔서 그렇게 손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차트를 100% 맞출 수는 절대 없다입니다. 뭐 상승의 가능성을 55%로 본다, 60%로 본다. 그러면은 리스크 한도를 55%, 60%로 두고 매매할 줄 아는 그 자기 시드 관리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그거는 항상 노력하고 연구 중이지만 시도도 해보고 있고 지금 현금 비중을 0% 이전처럼 뭐 빵프로 10% 이렇게 들고 가지 않고 그래도 30% 40%는 유지하는 이유도 이때보다는 그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사건 사고가 터질 수 있음을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정답지는 아니거든요. 정말 정답지는 이번에 상승이 간다면은 현금 빵프로인 사람이 정답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고꾸라져 버리면은 현금 100%인 사람이 승자인 겁니다. 근데 그게 시장이란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내 시드는 어디까지 떨어질 거고 나는 감당이 될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계속 조정해 나갈 뿐입니다. 차트가 오르고 내리고도 그 가능성이나 방향의 적중률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드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솔라나도 지금은 딱히 여기만 깨면은 얘는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400불까지는 조금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홀딩을 계속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포트폴리오는 텔레그램 방에 올렸지만 뭐 이런 식입니다. 온도가 지금 비중에서 알트 비중이 좀 높은데 온도를 차트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네. 25년 1월에 저점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지는 단타 트레이더는 이런 날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동률이 나오니까 얘도 스캠이다 하는데 일봉에서는 분명하게 하락 추세선을 쐐기를 깨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조금 샀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때에는 제가 비중이 많이 줄었죠. 절반 이상 손절을 했습니다. 요때 계속적으로 흐르는 차트인데 이 두 개만 봐도 모든 알트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위도 상대적으로는 고점에서 위치하고 있고 스택스는 제가 안 가지고 있죠. 익혔어야 했음. 이 구간은 아니지만 여기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때려버린 것 같아요. 한 마이너스 15% 20% 정도에서 손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알트를 손절할 때는 별로 미련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는 모든 알트는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심하다. 그래서 오래 들고 가면 안 된다.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과거의 그 경험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 잃어본 경험도 많죠. 그래서 차트가 깨지면은 조금 의심을 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발란체도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채택한 체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오닉스 체인 뭐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JP모건에서 채택한 체인이기도 하고 그런 일말의 미래에 대한 펀더멘털이 존재하는 것들은 저도 쉽사리 손절이 안 나가긴 해요. 얘도 차트 오랜만에 봤는데 뭐 지켜보시죠. 뭐 이렇게 그려놓고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얘도 일봉에서 수렴 거의 마지막이네요. 또 뭐 월드 리버티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아발란체 같은 거
채널 상단을 깨고 테스트를 하고 이 채널을 완벽히 벗어나서 위에서 놀고 있죠. 네, 역시 온도랑 똑같이 이때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다 재차 수렴을 만들고 있다. 네, 좋게 보고 있는 코인 중 하나고 주피터가 참 말이 많은데 얘는 아직까지 방향이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박스권 내입니다. 좋게 보면은 지금 1년째 수렴을 하고 있는 차트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스캠 그 자체. 네, 그런 차트죠. 최근에는 더 심했죠. 바이백 오피셜이 나오고 다시 힘 빠지고 시장 전체가 지금 비트 말고는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아마 시장이 좋아지면은 가장 먼저 튈 차트 그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내에서의 핵심 코인이기도 하고 CEO가 돈보다는 코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좋아졌다는 거를 대중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순간 이런 류의 코인들이 가장 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몇 개 볼까요? 제 코인 중에 비중 높은 이더나 딱히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저는 얘한테 들어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죠. 스테이킹하고 있어서 빼지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날이 1월 13일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알트들이 기본적으로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얘도 이러네. 이 선은 의미가 없어졌고 그래서 그때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좀 크리티컬한 레벨을 깨지 않은 알트들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본다면은. 그래서 아마 추후에 추매를 하게 돼도 이런 류의 코인들을 볼 것 같고 셀라도 비슷하죠.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1월에 이런 거랑 보면 비교가 되죠. 때에는 이제 저도 비중이 얼마 없는 상태라 몇 번째니 야 그래도 많네. 아유 네. 저랑 같이 세이에 스며들었다가 피해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손절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아무튼 코인은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2월에는 장이 1월보다는 알트 쪽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트들이 무너졌다면은 시즌이 끝이라면은 만약에 온도 같은 것도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기준이 확실하잖아요. 네. 저점도 잘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 스닥이 이날 제가 텔레그램에 올린 것 중에 이게 일봉에서 휩소로 마감되면은 테스트 끝난 것이다. 그럼 또 다른 스탑 헌팅이겠죠, 여기가.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이거랑 비슷했던 차트를 잡고 얘기하는 게 여기죠. 패럴 채널을 뚫고 유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던. 다만 지금은 이때보다 수렴이 짧기 때문에 시기가 짧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의 상승 기간은 안 나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기를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오더라도 이 기간보단 짧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메인 관점이고 결국은 이제 자산시장, 미국장이든 코인이든 결과적으로는 방향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미국장도 지수 차트를 고려하는 게 도움이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 S&P는 뭐 언제 그려놓은지 까먹었는데 6,500 이상은 지금은 조금 보고 있다 라는 관점입니다. 1월 동안 다들 수고하셨고 알트들 1월 월봉이 어떻게 되나? 알트들은 도지로 마감이네요. 어떤 것들은 선방을 했고 어떤 코인들은 하락을 많이 해서 결국 도지일 텐데 2월에는 이번보다는 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해시리본도 보면은 끝단이에요.
네, 데드크로스 나기 직전입니다. 이런 것들도 볼 때, 요때도 10월에도 데드크로스가 살짝 났다가 바로 상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관점도 캐시 리본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차트적인 얘기보다는 왜 현금화를 했고 다시 모든 상승 관점으로 보면서도 모든 자산을 코인화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유료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타 유튜버를 구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차트의 방향성을 말하는 줄 찍찍 긋고 여기 깨지면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는 트레이더보다는 자신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정보성 채널들을 차라리 돈을 내고 개념을 쌓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하고 싶은 것만 다 해보니까 시간이 벌써 25분이 넘어가겠네요. 네, 여기까지 봤다면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